자, 우선 극한에 대한 얘기에서 여기가 어디냐,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 말고 여기 17, 18페이지에 있는 질문들 좀 먼저 해봐라. 우리 거기 못했었잖아 전에. 질문할 게 뭐가 있니? 여기 없니? 괜찮니? 여기 22페이지에 22페이지가 아니라 저 뒤에 가서 연습 문제 32에서 33의 질문. 다 안 했니? 왜 말이 없니? 왜 숙제를 안 해? 그러니까 너네 지금 계속 숙제 안 내고 있는 건 알지 스스로. 왜 안 내? 내가 하라고 어제도 다시 연락을 해줬잖아. 그치? 계속 얘기하지만 배웠으면은 복습하고 기본적인 좀 숙제 정도는 해야 이게 뒤늦게 되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하면은 저런가 보다 하고서 쇼 보는 거야. 안 들어. 유형편도 내가 해가지고 사진 올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주냐? 그건 할 건 좀 하자. 자, 지난 것들 오늘 안에 다 마무리 짓기. 일단 함수의 연속으로 가보자. 그러면 뭐 숙제를 해봤어야 뭘 질문을 받아도 정리를 해주지. 잠깐만, 함수의 연속으로 그냥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시험지에서 하나 너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있어서 요거는 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이걸 안 켜놨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안 켰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얼른 갔다. 지난번에 시험 문제 중에 너네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극한 문제거든? 극한 문제. 극한값 계산에서 잠깐만, 이게 아니었는데. 유형편 문제였나 보다. 유형편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 합성함수에서의 극한. 그냥 9페이지 처음 거에 7번에 보면은, 자,
유형편의 9페이지에 7번을 보면은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에 맞는 거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니은은 각각 극한이 존재하면 분모도 존재하느냐. 근데 그 극한값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것도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거야.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하고 리을이 좀 문제인데 디귿은 x가 a 근처에 있고 fx하고 x가 a 근처에 있을 때 gx의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x가 a 근처에 있을 때 fgx 얘가 극한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x가 a 근처로 가면은 gx를 t라고 취하는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모르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 녀석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아는데 그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얘 극한값을 몰라. 합성을 한 애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나는 얘를 아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게 x가 a 근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뭐 얘를 k라고 하면 x가 k 근처에 있을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합성함수도 존재해.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k가 아니야. 같은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럼 몰라 지금.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유형편 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 중요한 얘기라.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시험 문제도 있었고 저 1번에 봐도 사실은 보이는 거고 얘네들이 둘 다 없어. 극한값이 없는데 극한값이 없는 애를 가지고 와서 더해주면 얘는 좌우극한이 존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a,1이고 여기는 a,-1이라고 생각해봐. 둘 다 비워서 점은 아무데나 찍으면 돼. 이게 이제 y는 fx야. 그럼 a에서 이제 극한값이 없지. 근데 한편 이번에는 아까 좌극한이 1, 우극한이 -1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좌극한을 -1, 우극한을 1이라고 줬어. 그럼 어때? 좌극한끼리 더하면은 0이 돼. 우극한끼리 더하면 0이 돼. 그러면 결국 극한값은 0인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끼리 더하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무조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해서 비교를 해본다. 요걸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됐니? 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연속은 극한이랑 비슷하게 3단계로 얘기를 한다. 연속에서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해.
그래서 걔네들이 같아. 그러면 연속이라고 불러.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x가 a 근처에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게 a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점에서의 성질이야. 한 지점에서의 성질이야.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딱 이 지점에서. 그래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결론적으로 이건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구간이라고 불러.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 때문에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 구간은 뭐랑 똑같이 보여, 이러면?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좌표. 좌표를 표현하는 이 방법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컬어서 열린 구간 A, B라고 얘기해. 이렇게 쓰는 애도 있어. 그럼 요거는 뭐냐? 경계가 포함되는 경우를 이렇게 꺾어서 대괄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닫힌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 오픈, 클로즈. 영어로 그렇게 쓰고. 그래서 소괄호로 되어 있는 좌표처럼 생겨 먹은 애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애고, 대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애는 경계를 포함하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래서 경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열린 구간, 포함하면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만 닫는 경우도 있겠지. 그걸 뭐 반 열린 구간, 뭐 반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거의 안 쓰는 거라서, 소괄호면은 포함하지 않고 대괄호면 포함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구간으로 표현해라 하는 문제가 가끔 있어. 구간으로 표현해라. 거기에서 좀 써먹어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x가 양쪽 다 범위가 있으면 좋겠는데 b보다 작다. 이게 끝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b 포함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큰 쪽이 b야. 어디서 시작해야 돼? 0에서 시작하면 0보다 크다가 돼버리잖아. 음수가 다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음의 무한대가 들어가. 그리고 괄호는 뭘로 하느냐? 무한대가 나오면, 자, 무한대의 개념은 숫자가 아니라 그랬지. 계속 작아지는 상태잖아. 그러면 얼마 이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표현이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 그럼 만약에 x가 a 이상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닫힌 구간인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a가 a 이상. a가 왼쪽. 그래서 a 쪽은 닫힌 구간 딱 이렇게 표시했어. 어디까지? 그렇지, 양의 무한대까지. 끝이 없거든. 자, 양의 무한대 딱 쓰면은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아까 뭐라 그랬어? 무한대는 닫을 수가 없어. 이상이야 표시를 못하니까. 됐니?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 그냥 참고 삼아만 알고 있어. 몰라도 돼. 무한대가 나오는 부분은 닫힌 구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딱 써놓고 이제 열린 구간 표시를 했잖아. 쟤는 수학적으로 열린 구간이기도 하고 닫힌 구간이기도 해.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더 고급진 방법이 있어. 어려워서 고등학생한테 내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그냥 표현상 무한대가 나오면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 하지만 닫힌 구간으로 봐도 별로 문제가 안 생겨. 요거는 뭐 이렇게 생기부에 들어갈 만한 걸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볼 수 있는 거라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수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 실수 전체. x가 갈 수 있는 범위,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거를 구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딱 해주면 이게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게 돼.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다 연속이면 연속함수인 거고, 단 만약에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 연속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한다 그랬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뭐랑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닫힌 구간에서 볼 거야. A라는 점에서 우극한 있어 없어?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가는 거. A가 제일 작잖아. A 이상이잖아 지금. 그럼 A보다 큰 부분 있어 없어? 있지. 우극한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이 진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A에서부터 B까지를 볼 거야. A에서 B까지. A에서 우극한 존재해 안 해? 있지? 얘 자극한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왜? 나는 A보다 작은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럼 A보다 작은 데서는 극한값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의 끝에서는 A 이상이다. A의 함수값과 우극한만 같으면 연속이야. 그럼 B는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 실수 전체에서 보면 얘는 연속일까 아닐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야. 아니겠지. 야, 지금 A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다르잖아. B에서 좌극한 우극한 다르잖아. 맞아? 극한값이 달라.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극한값이 없어. 그럼 연속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극한값이 없으니까. 이해됐어 이제? 근데 닫힌 구간 A, B에서는 연속이야. 맞니? 왜 연속이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A보다 작은데 B보다 큰데 난 관심 없어. 지우면 돼. A에서는 우극한이랑 함수값 같으면 연속이야. B에서는 자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면은 불연속인데 제한시키니까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이게 되게 힘든 얘기야 사실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또. 자, 기본 개념은 요렇고요. 그러면 한번 보자. 그렇지. 근데 열린 구간에서는 구간의 끝에서의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있나? 함수값이 없어. 구간의 끝에, 열린 구간은 구간의 끝에서 함수값이 없어. 그러니까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구간의 끝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연속이면 연속이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연속인지 아닌지를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비교한다. 이건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보여줘야 될 때 쓰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주게 되면 연속이다 아니다는 아주 간단해. 이어지면 연속이고 끊어지면 불연속이야. A에서 B까지 아주 작은 뭐 0.0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를 갖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개미는 그냥 이 선 위에서 사는 애야. 왔다 갔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어? 문제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데 문제 있어? 아, 못 가? 그냥 요거 따라서 가는 거야. 갈 수 있어? 그럼 연속이야. A에서 B까지 갈 수 있나? A에서 B까지 갈 수 있지? 연속이야. 시수 전체로 가보자 한번. 자, 여기에서 쭉 가다가 여기 넘어갈 수 있을까? 얘가 가기엔 너무 커. 불연속이야. 지난번에 했던 얘기. 아까 그 개미를 살짝 옮겨갖고 여기다가 탁 놨어. 절로 가봐. 자, 쭉 가다가 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있는 점은 우리가 눈에 보려고 크게 뚫어놨지만 사실은 점 하나야. 엄청 작은 점 하나야. 근데 그거를 딱 뚫어놓으면 얘 넘어갈 수 있을까? 못 넘어가.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불연속이라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 그러니까 한 붓 그리기. 내가 한 번에 쫙 그릴 수 있으면 연속. 뭔가 좀 조작을 해야 돼. 불연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문제를 가보자.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라. 자, fx에 0에서의 좌극하는 위에 봐야 돼? 아래 봐야 돼? 예제 1번에 1. 좌극하는 위를 봐야 돼? 아래 봐야 돼? 아래 봐야 돼. 얼마야? 좌극한 얼마? 1이겠지? 우극하는 그거 위에 보면 되겠네. 얼마? 함수값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1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는 위에 있는 식을 봐야 돼? 아래에 있는 식을 봐야 돼? 위에 있는 거 보면 되겠지. 함수값 얼마? 다 똑같지? 연속. 자, 이번에는 2번. 0에서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 극한값. 극한값은 위에 봐야 돼? 아래 봐야 돼? 위에 봐야 되지. 0이 아닐 때니까 약분한 다음에 0을 대입. 그럼 2가 되지. 그럼 극한값은 2고 함수값은 1이고 연속 불연속? 불연속. 다르면 불연속. 이해된 거 맞지? 준영이 괜찮니? 이든이 괜찮니? 그래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는 거는 항상 얘가 이어져 안 이어져 그림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계산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를 비교해 보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을 보면 역시 눈으로 보면서 한 문제거든. 열린 구간 0, 4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있는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일 때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니? 이드나 예제 2번이야. 준영이도 예제 2번이야. 그림을 보니까 0부터 4까지가 쭉 그림이 있는데 그냥 쭉쭉 그림이 이어져 있는 부분들 0, 1 사이, 1, 2 사이, 2, 3 사이, 3, 4 사이 얘네들은 다 연속인 거지. 여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제 정수인데 1, 2, 3만 생각해 보면 돼. 자, 1일 때는 극한값 있어 없어?
1에서의 자극하는 없어? 자극한 자극한 1이야. 우극한은 2. 다르네? 극한값이 없어. 2번은 극한값 있을까 없을까? 2일 때 2일 때. 준영아, x가 2일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니? 얼마? 오케이. x는 3일 때. 있지. 그러면은 a는 얼마? 하나 1이고 불연속인 데는 몇 개니? 이드나 불연속점 몇 개니? 몇 개? 네가 성우대로 말을 좀 해봐라. 몇 개? 진짜 보지 말고 좀! 네가 처음에 딱딱 2개 하고서 이거 맞나 고민하고 맞으니까 자꾸 시키는 거야 이놈아. 자신감 가지라고. 오케이? 2개야 2개. 그래서 B는 2가 돼 그냥. 할 수 있겠니? 그냥 그림 보고서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 한 번에 넘어갈 수 있게 이어져 있으면 연속인데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는 것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됐니? 그럼 뒤로 넘어가자 또. 뒤로 넘어가서 3번. 자, 1에서 연속인 것만을 골라라. 이제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y는 fx고 그림이 좀 대충대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해 좀 해주고 이게 y는 gx인데 1에서 연속인 것만을 골라라. 기억에 fx 더하기 gx. 자, 얘는 자극한을 구해보면 어때? f의 자극한은 얼마? 1. 지금 1에서야 1에서 1이야. g의 자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더하면 우극한 f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 g의 우극한은 1 더하면 자 함수값은 마이너스 1, 1 더하면 0. 세 개가 똑같네? 그럼 얘는 연속.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이제 니은디귿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시작하고 있는데 fg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해야 된다. 그럼 우선 x가 1에서의 자극한일 때 fx를 t라고 치환했더니 1에서의 자극한은 어디로 간다고? f1에서 1로 간다고. 1보다 큰 데서 가, 작은 데서 가? 작은 데서 가. 그래서 얘는 t가 1의 자극한일 때 gt가 돼. 그러면 gt의 그러니까 g라는 함수에 1에서의 자극한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돼. 아주 좋아. 1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보자. 역시 fx를 t라고 치환했는데 fx는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아? 커? 그냥 계속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니까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으로 바뀌게 된다.
함수값으로 바꿨어. G-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G-1. 함수값 GF1은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1, G-1은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얘는 연속이야. 순서가 바뀌었어. 똑같아. 1에서의 좌극한이면 자, gx를 t라고 놓자. 1의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니? gx가 쭉 1이니까 함수값으로 바꿔야 되는 얘지. f1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치환하자. gx를 t라고 치환했더니 1에서 잠깐, 야, 이거 오른쪽이잖아. 아깝게 오른쪽이잖아, 이 사람들아. 1의 왼쪽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게 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큰 쪽에서부터 가는 거지. 그래서 우극한. 아, 진짜. 그러면 fx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뭐가 돼? f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1로 가지. 다르네? 그럼 뭐 함수값 볼 필요도 없네. 불연속. 극한값이 없으니까 불연속. 됐니?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건 다 이런 거야. 제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더하고 빼고 하는 건 대충 눈으로 봐야 돼. 곱셈 나눗셈도 눈으로 볼 수 있어. 근데 합성을 해놓은 애들은 이게 막 꼬일 때가 많아. 극한이었는데 함수값이 되는 애들도 있고 극한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상 직접 써봐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덜하다. 괜찮니 여기까지? 연습을 좀 해보긴 해야 되니까 여기 문제 3개 한번 다 해봐. 그 38페이지에 1-1번은 1, 2, 3번까지만 해봐라. 4번 가우스는 일단 넘기자. 가우스는 가급적 배제하고 갈 거야. 당장은.
쏘리. 화면을 안 놔줘서.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선생님 어. 이 함수 안에 함수 또 들어가는 거 뭐라 하죠? 합성함수. 맞다. 그 합성함수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면은 바뀌는 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다 잘 했을 테지만 답만 좀 얘기를 하자면, 1-1에 1, 2, 3, 연속, 불연속, 불연속. 2-1, 기역 디귿. 3-1, 니은 디귿. 혹시 문제 있니? 3-1번 3-1에서 니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합성함수가 문제야, 진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까지는 그냥 할만해. 얘가 문제야, 항상. 얘가. 합성함수가. 여기서 그림까지 그리면 오래 걸리니까 나는 그냥 계산만 할게. 계산만 할 테니까 그림을 책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해보자. 니은에 보면 FGX네. FGX. 영에서 물어봤으니까 0에서의 좌극한부터 볼게. 자, gx를 t라고 치환을 하자. 치환을 했는데 얘는 0에서의 좌극한이 얼마가 돼? T요? 그냥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상수함수잖아. 이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f 마이너스 1 함수값으로 바뀌었어. 자, f 마이너스 1은 얼마? 0이야. 자극하는 0. 우극하는, 자, gx는 0의 오른쪽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어? 똑같이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뭐 좌우가 다 똑같이 그냥 항등함수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은 g0도 뭐 그냥 마이너스 1. 그래서 다시 0. 얘는 연속. 오케이. 그래서 연속이야. 지금 gfx인데 요번에는 1에서 자극한을 보면은 fx의 1에서의 자극한은 얼마로 가니?
어디로 가? 좌극한 1보다 작은 데서 1쪽으로 2로 가. 2보다 커 작아. 처음 시작이 2보다 작은 데서 2로 가. 되고 있어?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2의 자극한일 때 gt가 되는데 g라는 함수의 2에서의 자극한은 얼마야? 영으로 가. 자, 마찬가지로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서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아? 작은 데서 마이너스 1로 가. 아,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의 자극한 구하면 g는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이 얼마다? 1이다, 1. 다르네?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어. 불연속이야. 이거 불연속이라고 나와 있잖아. 말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극한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질 때는 그냥 무조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근데 2-1에 어. 값이 기억되시네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에 함수가 연속일 조건하고 나오는데 이거 있지. 말은 함수가 연속일 조건인데 결국은 극한값이랑 똑같다. 왜? 자, 예제 4번을 보면은 fx가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빼기 4 아니면 b. 얘가 연속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2에서의 극한값, 즉 x가 2 근처에 있을 때 fx는 2가 아닐 때 요거지. 이게 함수값 b랑 같으면 돼.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 아니야? 그렇잖아. 극한안에서 야 이런 극한값이 요게 돼. a, b 구해봐.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거를 연속이다 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야.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이건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x-a fx는 gx다 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x-2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다. f의 값을 구해라.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x-2 곱하기 fx가 이런 2차식이 된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fx는 1차식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게 맞거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fx를 x-로 양쪽을 나눠. 자, 이거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언제 0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x가 2는 아닐 때 식이야 라고 쓰는 거야. 그럼 x가 2일 때는? 몰라 아직. 그게 f2, 2에서의 함수값이지.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연속함수인데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거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x는 2에서 b라는 함수값을 가져. 나는 b를 구하면 돼. 근데 그 딱 생각하고서 얘랑 비교를 해봐. 뭐가 달라? 그러니까 a 값은 다르겠지. 문제 구조를 봐봐. 어때? 똑같지. 사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야. f2를 구해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려고 하는 순간 얘 때문에 0이 되거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어. 근데 a를 구하고 나면은
그냥 x 빼기 2로 나눠버리면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요구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돼. 이 얘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A가 얼마고 B가 얼마가 나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대입 얘가 0 그럼 B는 마이너스 6 인수분해 x 빼기를 딱 지워버리고 나면은 fx는 x 더하기 3 f2는 5 끝.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객관식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가도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니 이거는 진짜 앞에서 했던 거랑 별다를 게 없어서 굳이 연습을 당장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넘기려는 거거든. 괜찮니? 이든이 괜찮니? 오케이.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해주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연속함수의 성질 A에서 연속인 함수는 다음 함수도 연속이다. K배, 실수배 하는 거 연속이야. 더한 거, 뺀 거 죄다 연속이야. 심지어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이야. 단 뭐라고 나와 있어? 나눌 때 말 때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GA가 0은 아니다. 요런 조건이 붙네. 자, 여기에 없는 애가 하나 있지. 아까 윤성이가 한 얘기. 합성함수가 없어. 처음에 연속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했던 말.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어디서의 성질이다? 구간. 아니, 구간도 아니었어. 점에서의 성질이야. 이 점에서 연속이냐? 이 점에서 극한값이 있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점점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합성함수에서 극한이 존재하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 따로. 그 유형편 문제 중에서 이건 아마 헷갈릴 거다라고 이제 합성함수 얘기를 하나 해줬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알아. 둘 다 A에서 극한이 존재해. 근데 합성을 하면 fx가 A에서 연속인 거고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fa라고 하는 값이 극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못 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합성을 하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A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합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단서를 줄 수는 있어. 만약에 내가 합성을 하는데 합성하는 게 fgx야. 근데 g라고 하는 애는 A에서 연속이야. g는 f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럼 얘는 A에서 연속일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F는 아무 데서나 연속이니까. 근데 거꾸로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F는 A에서 연속이야. 얘는 A에서 연속일까? A에서요? 아니야. 몰라. 얘가 X가 A일 때의 값은 A가 아니라 GA거든? GA랑 A랑 같은지 난 모르잖아. 그러니까 F라는 애가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알아. 하지만 F가 GA에서 연속인지는 몰라. 얘를 몰라. 예를 들어서 GA가 점에 값 넣은 게 연속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 값은 뭘 어떻게든 유정을 하고 그냥 결국 F 안에 들어간 값은 그러니까 F라는 거에 대한 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연속이라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가 성립이 돼. 오. 요 안에 들어있는 GX가 뭐 예를 들면 GX라고 하는 애가 그림을 그려보면 뭐 요렇게 되는 함수라고 한번 그려보자.
이게 나중에 나오는 그림들이 아니라 애들은 미적분이나 대야 나오는데 뭐 아무튼 대충 그려서 g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함수값을 갖는다 쳐봐. 근데 f라고 하는 애가 0에서 불연속인 거야. 예를 들면 f는 유리함수인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 합성했을 때 0에서 과연 연속이 돼? 안 되지. 지금 0에서 아예 불연속이잖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됐니? 됐니? 아, 괜찮은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밑에 보면 최대 최소 정리하고 나오는데 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두 가지 정리는 그냥 딱 들어보면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하지? 싶을 수 있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는 언제나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야. 어렵니? 뭐 어려울 거 없지? 자, 닫힌 구간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열린 구간이야. 경계에서 최대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값이 없지. 그럼 최대값 없어. 최소값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연속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얘는 어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을 깼어. 그랬더니 얘가 최대값 있니? 없지. 비어있잖아 여기. 최소값은 없지. 그래서 닫힌 구간과 연속이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한 거야. 이든아 힘내라. 힘내봐. 힘내봐. 설명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조금 더 복잡하지만 중요한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말이 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FA랑 FB랑 값이 달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함수값이 K가 되는 어떤 X값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거든. 되게 복잡해. 말이 복잡한데 그림으로 좀 볼게. 그림으로 보면
닫힌 구간이야. 요렇게 있어. A에서 B까지. FA보다 지금은 FB가 더 크네.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 K 쓱 그었어. 이게 이제 Y는 K야. 얘를 만족하는 X의 좌표가 있지, 지금. 이거를 C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있다. 그림에 따라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FA가 이렇게 있고 FB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어떤 값 K가 있으면 야, 이번에는 몇 개가 있어 지금? 3개가 있네. 적어도 하나 있을 거다. 왜? 이 K보다 작은 값에서 K보다 큰 값으로 연속적으로 가야 되잖아. 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안 지나갈 수가 없어. 자, 혹시 여기 형제 있는 사람? 형제가 있다. 저 형제가 있어요. 형, 동생 누구? 동생 몇 살? 2살 어리면 남자애? 많이 싸웠겠구만. 지금은 동생이 커? 아니면 성민이가 커? 아, 저런 집안은 근데 예시를 들기가 좀 그렇다. 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은 형이 하나 있어. 나도 2살 터울. 근데 내가 유전자 좀 잘 받아가지고 내가 180이거든? 형이 180이 안 돼. 내가 이겼어. 태어났을 때 내가 형보다 컸을까? 2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나는 신생아야. 뭐 이렇게 앞만 쫙쫙 늘려봐야 이제 몇십 cm밖에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형은 이미 3살이야. 혼자서 뛰어다니고 있을 나이잖아. 한 1m는 된단 말, 1m는 아직 안 되겠구나. 그래도 한 7, 80cm는 된다고. 내가 형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자라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은 형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 언젠가는 우리 둘의 키가 같은 때가 있었겠지. 이런 개념인 거야.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이해돼? 어떤 건지? 굳이 이거를 여기서 명시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이걸 활용하는 데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정말 잘 얘기했어. 왜냐면 이따가 문제에서도 써먹을 거야.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너네들은 이미 1학년 때 썼었어. 이 내용을 지금 하는 얘기를. FA랑 FB랑 부호가 다르면 A랑 B랑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근데 연속함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간 0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하나의 근은 있겠지. 맞니? 거꾸로 A에서 양수고 B에서 음수야. 어쨌든 뭐 한 번은 지나가가. 둘 다 만약에 양수다라고 하면 해가 있다고 보장해? 둘 다 양수면 뭐 0 안 지나면 되지 뭐. 모르잖아. 부호가 다르면은 무조건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얘는 수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학에서도 써. 근데 저놈이 너무 졸아서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잠깐 끊고 잠깐 쉬었다가 요 얘기부터 다시 좀 할게.
자, 사이값 정리가 왜 중요한 거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고 공대를 가고 하면은 배우게 될 것 중에 요런 게 있어. 볼차너 바이스레스 시어럼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두 사람이 이렇게 합동으로 연구를 한 건데 듣고 나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거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있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해볼까? 자, 선생님이 지금 1부터 만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럼 그 숫자를 맞추는 거야. 알겠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 자, 일단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숫자를 하나 생각을 했어. 만보다 작아. 만보다 작아. 자, 이 숫자가 뭔지를 맞추는 거야, 이제.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면 내가 위아래 얘기해 줄게. 9,600. 9,600보다는 작아. 8,400. 8,400보다 작아. 8,150. 8,150보다 작아. 4,000보다는 커. 4,184. 4,184보다 커. 1,200. 4,200보다 커. 6,000보다 커. 7,000보다 커. 7,500. 7,500보다 작아. 7,460. 7,460보다 작아. 7,250. 7,250보다 작아. 7,100보다 커. 7,125보다 커. 7,130보다 커. 7,200보다 조금 커. 7,220보다 작아. 7,210. 7,210보다 커. 7,217. 7,217보다 작아. 7,213. 7,213보다 작아. 이 답이야.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자, 그래도 의도를 지금 파악한 사람이 넷 중에 셋이 있었어. 이든아, 이 문제를 있지 아주 간단하게 20번을 했잖아. 너네들이 어떤 숫자를 생각하든지 만 이내의 숫자잖아. 나는 14번 안에 맞출 자신이 있다. 저기서 그 불필요하게 막 1회전에서까지 조정하는 거 빼면은 아니,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진짜로요? 무조건 만 이내의 숫자면 나는 14번 안에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100%. 해볼까? 해봐. 오케이. 5,000. 작아. 2,500. 1,300. 1,900. 1,900보다 크면은 2,200. 2,200보다 크면 2,350. 2,000, 아이, 귀찮다. 좀 적당히 가자. 2,280. 작으면 2,240. 2,220. 2,210. 2,20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뭘까 지금 내가 한 게? 거의 중간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야. 볼차노바이스 티어럼의 핵심이 이거야. 너네가 나중에 공대를 가거나 하면은 진짜 더러운 계산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참값을 구하는 게 어려울 때. 간단하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제 공기역학 같은 걸 배워가지고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지. 자, 속도가 어떻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고, 뭘 했고, 이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이 0.01이 달라지면은 결과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두께가 잠깐 얇아졌어. 그러면 거기가 쑥 우그러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안 되잖아. 그렇다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소수점 아래가 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은 러프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처음에 내가 계산하고 싶은 식이 있어. 그 식의 값을 계산하는데 대충 0을 집어넣어봐. 얼마가 나와? 1을 집어넣었어. 얼마가 나와?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 땡큐인 거고 부호가 만약에 안 다르면 다른 거 나올까 찾는 거야. 그래서 찾았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 짓을 하는 거야. 중간. 내가 만약에 0에서 양수고 1에서 음수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그 다음은 2분의 1. 2분의 1 대입했더니 양수야. 정확한 값을 알려는 게 아니야. 그냥 부호만. 양수야 음수야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해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겠지. 뭐 이겠죠? 이게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는 해가 있다. 사이값 정리. 그럼 요사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대입하면 돼? 중간 4분의 3 음수래.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겠지. 이거를 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14번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2의 13제곱이면은 8192가 돼. 8191 넘어가는 14번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지? 이 원리가 생각보다 매우 유용하다. 매우. 그래서 사이값 정리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면 그 사이엔 근이 하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은 생각보다 문제에서도 많이 쓰인다.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 우선은 연속함수의 성질하고 나오는데 자 6번에 이건 그냥 눈으로 봐도 돼. 함수 두 개가 있는데 F랑 G는 둘 다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해놔.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야. 없잖아.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럼 문제되는 게 보통 언제 생길까? 합성함수보다 더 중요한 애가 있어. 합성함수는 그냥 좀 따져봐야 되는 애고 쪼개져 있는 거, 쪼개져 있을 때 또 단일 함수인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애가 있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애. 3차 함수, 다항함수 무조건 연속이라니까? 참고, 작년에 배웠어. 1학년 때. 주기함수는 아니야. 삼각함수는 오히려 연속함수를 생각해야 돼. 탄젠트가 불연속이긴 하지만 걔는 잘 안 나오니까. 작년에 언제 배웠냐면 함수에서 거의 마지막 쪽에 배웠어. 부분함수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용어가 없는데? 수열을 이용하는 아니. 로그 말고 작년에 배운 거라 그랬잖아. 1학년 때 배운 거. 무리함수. 근데 무리함수는 정의역에서는 연속이야. 그 앞에 있어. 거의 다 왔어 이제. 작년에 배웠다니까. 지수함수가 왜 나와? 올해예요? 지수함수 올해예요? 지수함수 오래 배웠잖아. 맞아. 유리함수. 분모에 뭔가 있을 때가 문제야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 3배하고 뺐어. 뭐가 문제야? 연속함수야. 2번 곱했어. 곱하면 3차 함수지. 연속함수야. 아무 문제가 안 돼. 디귿 gx분의 fx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근데 gx가 뭐야? 이 참수인데 0 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없어. 그래서 얘는 연속이야. 근데 4번은 이거 2 들어가는데. x가 2일 때 분모가 0이 돼버리지. 얘는 불연속이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실수비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약분이 돼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자, 뭔 차이냐면은 얘들은 같다. 맞니? 요 같은 거 아니라 그랬지. 왜? 얘는 2일 때 정의를 못해. 분모가 0이 돼서. 근데 얘는 2일 때 4라는 값이 정의가 돼.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얘 그래프가 구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 그래프는 그냥 쭉 가는 거야. 요 점 하나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함수가 돼. 이해됐니? 딱 그 이유야. 그래서 분모에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 약분되더라도 얘는 어쨌든 불연속인 거야. 그 자리에서. 이거를 좀 나타내는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이게 되게 귀찮은 애지. 작년에 유리함수 하면서 유리식 할 때 한번 배웠었던 애야. 자, 문제가 될 때는 언제라 그랬어? 분모가 0일 때. 언제 0이 돼 지금? x가 0일 때 문제가 생기지. 일단 딱 봐도 x가 0인 건 문제가 돼. 근데 요 부분을 분자 분모에 x를 곱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1 더하기 2 더하기 3x 더하기 1분의 x라고 나오네? 분모에 뭐가 있어? 분모에. 분모에 지금 뭐가 있어? 어떤 식이 있어? 분모에 그 1차식이 뭐야? 그 1차식이 뭐야? 분모에는 1차식 지금 뭐야? 3x 플러스 2. 제발 좀 그냥 다 알려주고 있잖아. 언제 0 돼? 되겠니? 안 되겠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분모가 0이 돼. 불연속이야. 자, 다시 분자 분모에 요번엔 뭐 곱해야 돼? 3x 플러스 1 곱해야 되겠지. 분모에 뭐가 있어? 7x 플러스 2가 있어. 언제 0이 돼? 세 개의 지점에서 얘는 불연속이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 그냥 정리해봤더니 생기는 애들,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애들 전부 다 불연속의 후보들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다. 7번. 약간 수학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여기는? 좀 재밌니 이거는? 이게 재밌다는 사람들은 이과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대부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거 좋아하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정말 좀 그러네. 야,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좀 잘 따라오더라고 보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러면은 보통 문과 성향이 강해. 그냥 저는요 그냥 수학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딱딱딱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자, 7번에 보니까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결국은 아까도 내가 이건 많이 강조 안 했잖아. 그냥 최대 최소가 있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구해라가 문제인데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패스. 아니 뭐 정리라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사이값 정리가 좀 중요해.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 섞여 나왔었을 때 그게 이거였거든요. 그게 이거였어. 그때 야씨 내가 이거 2학년 건데 잘못 넣네 라고 그게 이런 거야. 최대 최소 문제를 할 때. 자, 사이값 정리를 이제 써먹는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2 중에서 어디냐? 이게 내신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객관식으로. 그럼 무슨 뜻을 하느냐? 요 식을 fx라고 써. fx는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다 라고 쓰고 요 구간의 경계에 있는 애들을 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는 음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음수.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뭐 그냥 마이너스 1 음수.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 1은 4 양수.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8 더하기 2 빼기 1은 17 양수.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는 여기서 바뀌지. 어디? 그래? 그러네. 여기가 1이네. 땡큐. 자, 그러면은 어쨌든 부호 바뀌는 데가 여기지. 뭘 대입했을 때? 0, 1 대입했을 때 0과 1 사이에서 근이 있겠구나. 이거야. 어렵니? 괜찮지? 이게 내신에 나온다니까 한 문제가. 그럼 뭐 하면 돼? 주어진 식을 fx라고 쓰고 구간의 양쪽에 있는 거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어봐. 부호가 언제 바뀌나 이거 찾는 거야. 근데 오직 하나만 있는 거 같은데. 오직 하나만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 근데 그냥 줘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거를 알아내는 게 미분이야. 그래서 미분으로 가면은 이 함수가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겼구나.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미적분을 수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해. 2번.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f-2는 2, f-1은 3, f0은 마이너스 2, f1은 마이너스 1, f2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뭐 보라 그랬어? 부호 보라 그랬지, 부호. 부호 바뀌는 데가 어디니? 여기에서 일단 한번 바뀌었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하나는 있겠네. 또 어디서 바뀌었어? 1, 2 사이에서 한번 바뀌지. 요 사이에서 한번 있겠네. 적어도 2개는 있을 거야. 답이야 그게. 끝. 괜찮니? 그러니까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 그냥 집어넣어 봐서 부호가 바뀌면 근이 있는 거구나. 오케이? 요거는 그래도 할만할 것 같으니 6-1번에 6-1번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는 그냥 집에서 풀어봐라. 8-1, 2번 한번 해보자.
응. 답은 써놨어. 아, 참고로 오늘까지는 숙제 확인 안 된 거 그냥 이렇게 말로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남아가지고 저 밖에서 다 끝내고 확인한 다음에 가는 걸로 할 거다. 그럼 마치 말 넣은 후에 제가 이게 QR코드가 셀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다가 링크도 보내줬어. 근데 링크를 하면은 뭐 비번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비번을 물어보면 되잖아. 비번이 뭐예요? 7209. 근데 왜 7이 부는 거예요? 만들어진 걸 쓰고 있어서. 그치? 다 했니? 뭐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치? 할만하지, 그냥. 극한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하지 않니, 지금? 와. 이게 그냥 편하게 할 만한 내용인데, 더러워지면은 진짜 많이 더럽기는 해, 사실. 이게 말장난 같은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극한이랑 연속은 비슷하게 접근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요렇게 좀 기억해주면 좋아.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넘어가자. 칠판 다 지운다. 나 이제 함수 연속 끝났어. 함수 연속 끝났습니다. 영상을 끊어서 갈게.